무엇보다 교과서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과서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시고 잘 안 보세요. 어차피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속도전은 이제 그만 우리 아이만의 속도를 기다려주자.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너 영어 교과서 씹어 먹어 봤니의 저자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렇죠. 이야기. 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떼야 된다, 파닉스 떼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파닉스 단어, 네. 그다음에 문법 공부의 좀 적정 시기, 좀 실전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한글을 쓰고 읽고 학습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파닉스도 문자 인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3학년 전까지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앞당기는 것도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한글을 먼저 좀 인지를 한 다음에 파닉스를 조합을 하는 방법을 배우면 훨씬 좀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더 뺏기기보다는 그 시간에는 영어 노출, 그러니까 음원 듣고 노래 부르고 이 활동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학년부터 공교육이 시작되는데 파닉스 학습이 끝난 친구들이 어휘를 암기할 때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닉스를 좀 끝나고 나서부터 어휘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제별 어휘 학습도 좋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때가 되면은 교과서 자체에서 일단은 문법이 나와요. 네.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 문법을 배웁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초등 시기에 필요한 문법 사항들이 있어요. 기초적인 것들, 그것들을 많이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건 아이예요, 사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님들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초등 영어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는 어휘가 800개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암기 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학년이랑 상관없이요. 처음 외우는 아이들은 5개 정도밖에 못 외워요. 3학년, 4학년 때도 잘 외우는 친구들은 1, 2학년 때 파닉스가 좀 탄탄한 친구들은 이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잘 알아요. 발음만 듣고도 아이들이 대충 써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 스펠링 하나하나를 조금 자세히 보게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 외울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좀 파닉스가 탄탄한 친구들이 좀 유리해요. 그쵸. 네, 저희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줬냐면 그 계속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 그쵸. 단어를 이제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1,000원짜리 통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써가지고 종이로 접어서 넣어놔요. 네. 또 안 되는 건 계속 거기다 넣어놔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 때나 랜덤으로 꺼내가지고 물어봐요. 오랜만에 저한테 갑자기 들은 거는 약간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보고 외우면 그 다음에는 외워지나 봐요. 그래서 놀이처럼 외워지는 좀, 것들은 찢어버리고 찢어버릴 때 너무 좋아하고 시원하죠. 네, 찢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칠판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칠판에다가 오늘의 단어 5개 이렇게 네네. 딱 써줘요. 그리고 나서 학교 갔다 오면 이건 지워져 있을 거야. 어떻게도 외워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5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게 말하면서 쓰면서 하면 이제 귀로도 듣고요, 눈으로도 보고요, 손도 움직이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감각을 사용해서 단어 외우기를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네. 우리 스피킹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데 이게 교과서로도 네, 가능한가? 네네. 일단 저는 기초학습자들한테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패턴 드릴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과서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시고 잘 안 보세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필요한 필수 표현들이 사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반복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반복 연습을 해주다 보면은 기본적인 대화들은 입에 익숙하게 돼요. 빠르게 읽고 그리고 보지 않고 이제 A-B 대화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해보고 그 방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금방 습득하니까요. 요 시기에 요 기초적인 구문들을 많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다 하면은 화상 영어를 한다든지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추가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생님도 집에서 이렇게 자녀분하고 영어로요? AB로 AB로 안 해요. 아이가 혼자 하게 해줘요. 음. 질문, 대답 이거 두 가지를 다 아. 하게끔 하는데 큰애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자기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영어로 쭉 말해보는 연습을 요즘엔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육아하시라고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자꾸 권해줍니다. 5, 6학년쯤 되면 이런 문법들 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문장을 통해서 그러면 좀 그런 문법을 같이 좀 겸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까요? 네, 몹시 도움이 되죠. 아, 그래서 제가 네. 교과서를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교과서 5, 6학년은 문장이 이렇게 문단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고요. 그 우리말로 옮긴 걸 다시 영어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관사를 빼먹었는지 그러면서 또 궁금증이 생겨요. 여기에서는 왜 쉬 다음에는 왜 have에 s가 안 붙고 네, has가 네. 오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현재 그 시제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 그거에 대한 문법 파트를 그때 공부하면 돼요. 그 문법 책을 보면 네. 순서대로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서 네. 발췌 형식으로 하시는 것도 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그런 문법들을 먼저 해놓고 기본 문법들이 많이 연습이 되고 나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기본 문장들이 이미 많이 인풋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시제라든지 뭐 조금만 상황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라이팅까지, 그러니까 독해랑 라이팅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문장 속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문장을 잘 쓰려고 필사 뭐 열심히 네. 또 하고 좋은 문장 암기도 하고 맞아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쓰기 영어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친구 우리말로 어느 정도 써요. 우리말로 글쓰기도 아직 네. 어려워요. 필사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문장 속에서 내가 단어만 바꿔보는 거, 거기에서 다시 주제를 바꿔보는 거, 그리고 그 유도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써보는 거를 다 거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한 단락이라도 자기 생각이 담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꽤 오래 걸려요. 사실 초등학생들은 그냥 문장만 똑바로 써도 중학생도 문장만 똑바로 쓰면 내신에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실수하거든요. 말하기가 우리 듣기를 많이 해서 나오는 아웃풋 단계라면 쓰기도 리딩을 많이 해서 나오는 아웃풋 단계거든요. 우리가 책 많이 읽지만 책 쓸 수 있나요? 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학원에서는 한 4, 5학년만 되어도 이미 벌써 라이팅 들어가서 아이가 못 쓰니까 엄마가 대신 써주고 네, 있는 네, 상황들이 네, 자꾸 네.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마음을 아닙니다.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니까 우리 아이의 속도대로 좀 어머님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옆집에는 여기까지 했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따라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불안감 그쵸, 때문에 그쵸. 계속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거. 네. 네. 아이들은 믿는 만큼 크잖아요. 네. 2015년에 그 개정된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서술형 평가가 네, 굉장히 네, 네. 중요하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점수가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생각보다 이거 교과서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가 말하기로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등에서는 말하기로 해버리면 이게 외국 살다 돌아온 아이들, 영유 나온 아이들 이렇게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 그런 혜택을 받은 친구들이 이 공교육에서 뛰어나면 곤란하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조금 줄이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아웃풋 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쓰기거든요. 쓰기가 굉장히 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쓰기도 사실 교과서 기반으로 나오고요.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투부정사를 사용하여라거나 뭐 과거 시제를 사용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잘 만족했느냐. 그래서 감점 위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평가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초등에서 의사소통 중심 영어였다면 중등에서는 사실 그
텍스트 중심이에요. 네. 문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텍스트의 양이 더 늘어나요. 늘어나고 중등 교과서에는 문법과 독해와 쓰기가 다 한데 묶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해드리는 방식은 우리말로 옮겨서 다시 라이팅을 해보는 과정을 하면 생각보다 잘 안 잊어버려져요. 네,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자꾸 의지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한 친구들은 중등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얻는 거예요. 공교육의 그 교과서 기반으로 좀 공부해 네. 주십사 오늘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요즘엔 또 영어 그런 책들 많이 읽으라고 맞아요. 많이들 권하세요. 네네네. 영어 책은 좀 어떤 식으로 네. 읽기를 권하시는지 네네. 질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네. 한번 여쭤보고 추가적으로. 싶어요. 네. 이 얘기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네. 얘기인데 이 SL과 이 FL을 좀 아셔야 돼요. 이 SL은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 간 상황이에요. 생존. 네.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는 이제 한국어를 쓰지만 우리가 나가서는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를 우리가 ESL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집에서 한국어를 쓰고 문을 열고 나가도 한국말을 네, 쓰니까 딱히 필요가 없는데 외국어로서 네. 요거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외국에 살면 원어민 선생님한테 바로 수업을 들을 텐데 한국에 사니까 또 한국인 선생님한테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교재가 적절한가를 잘 생각해 보면 EFL 교재를 쓰는 게 맞나? ESL 교재를 쓰는 게 맞나라는 이제 고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학습과 습득의 또 차이거든요. 그래서 ESL 교재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원서가 좋은 경우는 바로 그런 소설책이라든지 영어 원서책, 스토리북 같은 것들은 그런 책을 읽어주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독서의 영역에 있어서 또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영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ESL 교재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 FL 교재는 그거의 대표적인 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배워야 될 때 이런 루트를 가지고 배우면 되고 이런 단계를 가지고 배우면 효과적이다라고 증명된 게 이제 이런 교재거든요. EFL 교재는 우리 국내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수많은 리딩서, 문법서 이게 전부 다 EFL 교재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적인 면에서는 EFL 교재를 쓰시고 해리포터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영역에서는 ESL 교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영어 공부 하고 싶어하는 엄마들도 많고, 오, 네, 네. 뭐 저는 못하지만 미라클 모닝을 그렇게 하시면서 아침에 열심히 영어 공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영어에 불이 불타오르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네. 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육퇴하고 혹시나 영어 네. 공부하실 엄마들을 아, 위하여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일단 어머님들도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처음부터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이 교과서, 교과서를 네. 5, 6학년은 어머님들 좀 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학교 교과서를 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이러면 EBS 교재 중에 입트형이라고 아, 있어요. 네. 그 교재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시험 영어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입으로 말하는 실용 영어 하고 싶으신 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육퇴한 밤에 잠 못 들고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하나 고민하시는 우리 독자님들께 네.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밥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많은 사랑 주시고 그게 어쩌면 아이들한테 더 용기가 되고 힘이 돼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습득 시기 그 시기에 아주 황금 같은 시기에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논 거 아니거든요. 다 성장했어요. 분명히 다른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적절한 시기는 있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포기해야 된다거나 그게 모두 내 탓이라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